그리고 요거 권순일 저 익산 검색해봐. 오늘 내가 검색을 좀 많이 못해왔구나. 내가 이거 보고 참 이거 와, 야 이거 보세요. 이재명이 TV 토론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것은 무죄라고 선언했던 권순일이 5년 전 익산시장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똑같이. 똑같은 사건인데. 이거 제가 읽어보니까 똑같아. 자, 똑같은 대법관 시절이에요. 똑같은 대법관 시절 때 2015년 10월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 확정을 하는데 똑같은 TV 토론이 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자가 모종의 거래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변경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져도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면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 즉 TV 토론회에서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정당한 판단해야 할 유권자들의 선택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자, 5년 뒤 이재명. 2020년 7월 똑같은 TV 토론회에서 요때는 이제 이재명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적 없다라는 허위 사실 공표를 했는데 이 권순일이 앞장서가지고 모든 의사소통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선거 결과가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돼 대의민주주의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 이 지사의 TV 토론회 발언은 유무죄를 다툴 일이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사건을 말합니다. 이게 어떤 판례냐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굉장히 무서워요. 그거 걸리면 그냥 끝나는데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권순일이 이번에 이재명에다가 무죄를 준 이유는 직접 기자회견문을 작성해서 기자회견을 발표를 하는 것은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데 TV 토론에서 상대하고 치고받다가 나온 발언은 고의로 허위사실 유포했다기보다는 토론의 과정에서 말 실수 정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표현의 자유로 놔둬야 된다. 그래서 역대 처음으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이번에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5년 전에 익산시장은 왜 똑같은 TV 토론에 나왔는데 왜 이자는 처벌하고 이재명은 처벌 안 했냐. 여기 대해서 권순일이 답을 못하죠. 답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 놓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주고 권순일은 이제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으로 들어가서 월 1,500만 원 그랬지만은 지금 50억 클럽 얘기가 나오잖아요. 권순일이 50억을 받게끔 되어 있다. 아, 이거 참 이거 지금 이거 권순일, 박영수, 강찬우, 김수남, 이경재 여기 오늘 또 들어왔더만 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하고 뭐 김기동 뭐 국장하고 또 들어갔더만 그 사람들 탄핵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전부 다. 자, 지금까지 우리 대법원에 대해서 언론이 그렇게 문제 제기한 적이 없어요.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부분 심지어 좌익 언론도 존중하는 측면, 뭐 요즘에는 이제 종북 가지고 이제 대법원이 종북을 무죄로 놔두니까 좌익들이 설쳐서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엇갈리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똑같이 종북을 썼는데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 막 그런 경우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이정희에다가 종북을 얘기한 거는 무죄가 나오고 민변에다가 종북 얘기한 건 유죄가 나오고 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이 좌익들이 날치면서 한마디로 이제 이 대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야, 저것들 봐라. 권력과 이 언론이 움직이니까 막 판결이 왔다 갔다 하네. 그런 찰나에 지금 권순위 사건 터져버리니까 이제 50억 처먹으려고 그간의 판례를 바꾸고 무죄를 준다?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요. 저만 해도 지금 제가 엄청난 재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세계적인 재판 붙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피 신청 냈죠. 우리 변호사들 중에서 기피 신청을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차기한 변호사 법조계 30년 동안에 기피 신청 해본 적이 없어. 그만큼 변호사들도 재판부를 존중하면서 재판에 임했다는 건데 우리가 기피 신청을 했더니 우리 그 미디어치 사이트 어, 사이트 자 어, 두 줄짜리였어. 두 줄짜리. 단어를 검색하면 재판부. 아, 있네. 일찍 있었네, 일찍. 어? 자, 두 줄짜리. 기피 신청을 냈더니 이것도 무슨 1심도 아니에요. 2심 재판부가 기피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그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따위로 의견서를 내고 이 의견서에 따라서 우리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내가 이 권순일 사건을 보면서 지금 저는 대법 판결을 받아야 돼요. 기피 신청대에서. 아, 신경 쓰기도 싫은 거야. 아니, 대법원 예전에는 제가 이정희 종북 사건대에서 진짜 이 여러 사람들 도움 받아가지고 대법원에 집어넣고 어쨌든 이겼어 대법원에서 그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요. 그 워낙 잘 썼죠. 이 우리 변호론 의견서를. 그러니까 그 당시는 대법원에 대한 이제 존중심과 기대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이냐? 관심이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사건인데 관심이 없어. 아니 저렇게 돈 받아먹고 무죄 주고 탄핵 그 판결문 보세요. 탄핵 판결문 그 조작 날조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뒤집어 씌우는 그런 판결문 쓰는 자들에게 내가 저들에게 내 양심을 판결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던지 말든지 니네 알아서 해라. 그 입장이거든요. 이런 거 두 줄짜리 의견서 내고 이걸 간접시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저뿐만 그럴까요? 저 하나만 그럴까요? 법원에서 어떤 사건만 좀 해본 사람이면은 이제 그냥 유전무죄 이거 맞는 얘기구나.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이기는 거고 없으면 지는구나. 이제 그렇게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증이 나와버린 거죠. 이 권순일 사건 같은 경우 화천대유에서는. 대법관이 무죄 주고 돈을 먹으러 들어가 버리는데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이 내 수갑 사건 내 수갑에 아니 뭐 이거 하면은 이거 안 그래도 아니 김경수만 수갑 안 채웠더니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이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힘 있는 놈은 수갑 안 채우고 힘 없는 놈은 수갑 채우겠다고 판결문에다가 그렇게 갖다 썼어요. 문재인의 법원이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검찰 법원 검찰은 원래부터 이 정치적이라고 좀 인정됐지만은 법원에 대해서는 전체 사회적으로 그래도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래서 그걸 존중하는 게 있었는데 일단 저부터 존중 안 한다니까 이제 대법원이고 뭐고 필요 없어. 자 우리 사건
어디 갔어? 자, 이 사건 마음대로. 자, 이 사건 기각한다? 자, 기각하면은 제가 이 이자들에게 또 재판받아야 잖아. 이자들에게 내가 재판 받겠어, 이자들한테? 요 두 줄짜리 써내는 인간들에게 내가 태블릿 사건을 재판에 받겠습니까? 자, 대법원에서 기각하잖아요? 저게 안 나갈 거예요, 저 안 나갈 거고, 재판장 앞에서 기자회견할 거예요. 나는 저런 문재인이 어용 판사는 재판 못 받겠다. 그냥 서울구치소 보내라, 나, 감옥으로.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건 어떤 상황까지 가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 판결, 헌재 판결, 지금까지 왜 탄핵 무효 목소리가 20% 30%까지 못 넘어갔냐면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고 가장 양심적이라고 사기쳐온 판사들이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대법원이 인정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엎을 수가 있냐. 요 논리 가지고 지금 탄핵 무효를 막고 있었는데 이번 화천대유 사건으로 해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그냥 판결문 조작하고 갖다 쓰는 인간들이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관한 판결문도 좀만 검토하면은 이 판결문이 다 조작 날조예요. 윤석열이 공소장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뭘 의미하냐? 대한민국을 버텨온 이 쓰레기 같은 대한민국을 버텨온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무너지면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나라가 무너지면서 이제는 진짜 박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정치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점점 야, 저것들이 뒤집어 씌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데도 이 대권 주자는 이걸 해먹은 이재명이 윤석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활동하기 정말 좋은 기회가 나타난 거고 박 대통령이 판을 쓸어버리고 이 정말 썩어빠진 대한민국에 대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요게 좀만 더 가기 시작해보세요. 좀만 더 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박근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어제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의 이호철 논설위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해서 박근혜 조용히 해라 이런 말 나온 거 아닙니까? 시대가 박 대통령을 불러내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불러내는 겁니다. 이거. 문재인이 요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 쓸어버리면은 글쎄요. 그럼 좀 난데 요것도 잔머리 쓸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또 이재명하고 딜쳐보려고 그러고 윤석열과 딜치려고 그러고 온갖 장난하다가 몇 개만 터져보세요. 그럼 박 대통령이 폭발해버린다고요. 이것도 걸렸어요. 이것도 지금 윤석열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관여 확인. 윤석열 완전 지금 하나하나가 다 목을 날라갈 만한 것들이 지금 다 걸려 있어요. 이런 인간이 무슨 대통령 합니까?